이제 앞에는 이제 음악 교육이나 뭐 음악이 뭘까, 음악이란 뭘까, 그리고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톤이란 뭔지, 톤이라는 거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음이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소리, 사운드라는 건 물체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공기 중에 진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소리들 중에서 특별히 음악에서 사용되는 소리를 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흔히 막 그 무슨 음이지? 무슨 음이지? 그 음 못 들었어. 막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때 말하는 그 음이 이렇게 물체가 부딪히면서 공기 중에 진동으로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음악에서 사용되는 걸 음이라고 합니다. 음에는 세 가지의 성질이 있는데요. 음높이, 음길이, 강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거를 설명을 하기 전에 이게 주파수라고 들어보셨죠? 헤르츠. 저희 라디오 들을 때 이거 맞춰서 들어야 되잖아요. 네, 소리의 감각은 저희 귀에, 사람의 귀에 와닿는 공기압의 변화인 진동을 통해서 생기는데, 풍선이 터질 때나 이렇게 사람이 노래할 때 공기압의 박동이나 또는 일련의 박동의 진행은 원추형으로 음원을 둘러싸고 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악기의 줄이나 확성기와 같은 소리의 전달자의 이 박동은 음파로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 속에서 퍼지는데, 이때 공기는 전달 매개체로서 작용을 합니다. 몇 초마다의 진동수를 주파수라고 하고, 이게 주파수 헤르츠 많이 들어보셨죠? 몇 초마다의 진동수를 주파수라고 하고 헤르츠로 측정이 되는데요. 헤르츠는 1초 동안의 진동수를 말을 하는데, 1초 동안에 440회의 진동수는 이렇게 표준음을 형성을 합니다. 주파수를 2배로 많게 하면 이렇게 물체가 2배로 빠르게 진동이 되겠죠? 그렇다 보면 원래의 음보다 한 옥타브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음으로 갈수록 빠르게 진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음에 대해서 또 간단히 알고 지나가셔야 하는데, 고대 철학자들이 현악기의 줄의 배분을 통해서 음악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음정의 단순한 정수배의 관계를 발견을 해서 이 개방형과 그 줄의 일정한 자리를 짚어서 짧아진 줄의 음높이를 비교하며 이 두 줄 사이에 음정 관계 인터벌이 생기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줄의 한가운데를 누르면 줄이 반만 올라가게 되므로 개방형보다 한 옥타브가 높아지고, 즉 개방형과 절반을 누르고 이렇게 켠 줄의 진동 관계는 이렇게 진동수의 비례는 1: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음들은 항상 동일하게 울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물체의 여건에 따라서 흉여림들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짝수 배음들이 두드러질 수도 있고 위쪽 배음들이 약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음들의 상이한 조합은 같은 높이의 음이라도 다른 음색을 갖게 하고 자연 배음들의 거리가 위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제6음 위에 있는 몇 개의 자연 배음들은 전통 기법법으로는 더 이상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들은 괄호 안에 기보를 하고 제7 자연음은 비음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낮기 때문에 제9 낮고 이게 제9 자연음은 D음보다 약간 높다고 이게 높은데 이게 근간악기로 자연음료를 입술의 긴장도와 내쉬는 숨의 조절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근간악기가 처음에는 밸브를 사용을 안 했는데 바로크 시대에는 밸브를 사용을 안 해서 이 바로크 시대에는 이 근간악기와 고전 시대의 근간악기 가락에서는 자연음열이 사용이 되고 오선보에는 정확히 표기할 수 없는 구자연음과 같은 몇 개의 음들은 이제 관악기 예주법에 따라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도 제대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힘드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이 없어가지고 난 그래도 배음이라고 하면 이 오선지 위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이렇게 되면 이 도미솔 이게 장삼화음이 되죠. 이 정도만
이게 으뜸음, 으뜸음, 딸림음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배음이란 이 진동수에 의해서 그 비례 진동 관계의 진동수에 비례해서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배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는 자연음들은 하나의 음이지만 진동이 되어서 그 속에 복합적인 음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데요. 즉 이게 하나의 음이 아니라 복합음이라는 말인데, 바탕이 되는 음이 있고 그 위로 진동되는 음들이 이어서 들리는데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배음을 자연배음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방금 오선지에 그려드렸던 것들이 자연배음이어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 건반에 처음에 이제 그 낮은 음자리 도음을 쳤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배음인데, 저희한테 들리는 음은 도지만 이렇게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은 몇 개의 작은 음들이 이렇게 울리면서 들려요. 이걸 배음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오선지를 제가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배음에 대해서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결론은 이 음이란 배음에서 나온 거다.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의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음높이, 음길이, 강약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음높이는 본질적으로 1초 동안의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헤르츠 단위를 쓰고 주파수로 표시가 됩니다. 높은 진동수는 높은 음, 아까 높아질수록 고음으로 갈수록 이렇게 빠르게 진동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높은 진동수는 높은 음, 낮은 진동수는 낮은 음에 해당이 되고, 피아노나 하프의 줄의 길이는 이것과 반비례해서 높은 음일수록 줄의 길이가 짧아지고 낮은 음일수록 줄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다음 음길이는 진동 시간의 비례를 하는데요. 음높이가 진동 1초 동안의 진동 수에 따라서 달라지면
음의 길이는 진동 시간에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진동이 계속되는 시간에 따라서 음의 길이의 길고 짧음이 이루어지고 진동이 끝이 나면 이렇게 음도 따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음의 세기는 진동의 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진동의 폭이 클수록 음이 세지고 진동의 폭이 작을수록 그 음도 이렇게 여려지는데요. 진동되는 에너지의 크기, 진동의 방향, 거리 및 이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음의 세기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먼저 높이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초 동안 이 진동수 막 이렇게 자주 진동을 하죠. 이렇게 되면 높은 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동수가 작아지면 낮은 음이 됩니다. 음 높이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음의 길이는 시간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음의 세기 아까 첫 번째 높이를 했는데 음의 세기에서는 이 진동 폭에 따라서 음 높이는 진동 수에 따라서 그 높낮이가 달라지는데 음의 세기는 진동 폭에 따라서 센 음은 이게 진폭이죠. 이게 센 음이 되고 여린 음은 이 진폭이 작죠. 센 음은 진폭이 이렇게 크고 여린 음은 진폭이 작습니다. 자, 그 다음 음색은 기초음과 더불어서 진동하는 배음들의 수와 세기는 각각 악기마다 또는 이렇게 노래하거나 말하는 음성마다 다르고 죄송합니다.
고유한 배음 조합을 나타내는데요. 이것들은 소리를 내는 발음체의 구조와 재료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배음 조합이 형성하는 음파의 모양에 따라서 음색이 결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같은 높이와 같은 세기의 음이라도 악기의 이 고유한 소리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음색의 소리가 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바이올린, 클라리넷 다 이렇게 다른 악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음높이와 음세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각각 악기의 고유한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렸고, 이게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이걸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때문에 이 음들은 이 배음을 기초로 해서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